나는 괜찮았던 적이 없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고 산 게 아니라 말할 자리가 없었던 거야?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일정이 먼저였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격이 참 좋다. 같이 있으면 편하다. 별말 없이 잘 맞춰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들이 칭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슨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정들 중에서 그가 직접 정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캘린더 앱을 열면 빽빽하게 채워진 일정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치과. 오후 2시, 아내의 동창 모임. 일요일 오후 4시, 큰딸네 집 방문.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훑으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언제 누가 이 일정들을 넣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거기 있었고 그는 그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영숙이 옆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애들 집에 들러야 해. 큰애가 김치 담가놨대.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야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영숙이 덧붙였습니다. 토요일엔 내 동창 모임 있는 거 알지? 6시까지 그는 대답했습니다. 응,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뒤에 전달되는 통보였고 그는 늘 그 자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그는 캘린더에 표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 시간은 늘 그가 비어있는 시간으로 잡혔고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도 자연스럽게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오전 회의에서 상무가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출장은 성수 부장이 가능하시죠? 그를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다음 주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동료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성수 부장님은 편하시니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수십 번도 넘게 지어본 미소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후배 과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진짜 성격 좋으신 것 같아요. 맨날 희생하시잖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희생이라니. 그냥 일이지. 후배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못하겠던데. 계속 양보하는 거. 부장님은 불만 같은 거 없으세요? 그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불만이 없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불만이 있다고 말하면 그동안 괜찮다고 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배 과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비결 같은 거 있으세요?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단 습관이야.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져. 이 후배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들 부부와 손주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달에 아이 돌잔치 날짜 잡았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언제로 했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14일 토요일이요. 괜찮으시죠? 그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표시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영숙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일정 없잖아. 그 말이 거슬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60번째 생일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이 올라왔고 영숙과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저녁에 케이크 먹자.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환갑인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니 오랫동안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글쎄, 특별히 없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조카 생일이랑 같이 해도 되겠네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효율적이지. 그는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0번째 생일이 조카의 생일과 합쳐지는 것에 대해 섭섭하냐고 누군가 물었다면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섭섭하지 않냐고 다시 물었다면 그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는 촛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문제는 없다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자신이 없다는 사실만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었고 하고 싶은 말도 있었습니다. 28살 무렵 처음으로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자율적인 분위기였고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연봉은 지금보다 조금 낮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력서와 제안서를 들고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연봉이 얼마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낮은데 하고 싶은 일이라서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험할 때가 아니다. 결혼도 해야지. 어머니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가정 꾸리려면 안정이 먼저야. 그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부모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선택을 남에게 맡긴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수십 년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것을. 결혼을 하고 나서는 더 쉬워졌습니다. 아내가 더 꼼꼼했고 결정도 빨랐습니다. 신혼 시절 어느 날 영숙이 집안일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소파 어때? 내가 봐둔 건데. 그는 TV를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결정할게. 주말에 배송 오는 걸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파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파 하나가 벽지가 되었고 벽지가 커튼이 되었고 커튼이 식탁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모든 것이 영숙의 선택이었고 그는 그저 거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편했습니다. 아내가 물으면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선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말했습니다. 애들 학원 알아봤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거 어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영숙이 덧붙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친정 가야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응, 학원, 병원, 행사, 친정 모임까지 모든 일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그는 그 흐름 속에서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비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영화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고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혼자 영화를 한 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영숙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말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생각했습니다. 왜 혼자 봐? 주말에 같이 보자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혼자 보고 싶다고 말하면 왜 혼자 보고 싶냐는 질문이 또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였습니다. 주말 아침 늦잠을 자고 싶을 때, 혼자 산책을 하고 싶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싶을 때, 그는 그런 생각들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참 편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함은 그가 스스로를 비워 만들어낸 자리였습니다. 그는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불만을 말하는 순간 그동안 괜찮다고 했던 모든 시간들이 거짓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환갑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그는 산책을 하다가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벽보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60세 이상 글쓰기 교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그는 한참을 그 안내문을 바라봤습니다. 글쓰기라.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받아들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가 직접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환갑을 앞두고 그는 처음으로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첫 수업 날 그는 약간 긴장한 채로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명의 노년층이 앉아 있었고 선생님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쓰는 편지를 주제로 해볼게요.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써보세요. 그는 빈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그는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괜찮았던 적이 없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놀랐습니다. 자기도 몰랐던 말이 나왔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참고 산 게 아니라 말할 자리가 없었다고. 내 일정이 먼저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종이가 글씨로 채워졌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고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일정도 아니었고 그의 이름이 적힌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야 할 것 같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들키지 않아야 유지되는 작은 숨구멍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늦게 왔네. 그는 대답했습니다. 응, 산책 좀 하고 왔어. 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수업은 계속되었고 그는 매주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글을 쓰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자기 생각을 말로 꺼내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맞춰 대답했고 다른 사람의 계획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글을 쓸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자 발표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준비해 오세요. 그에게는 꽤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는 밤늦게까지 글을 썼습니다. 영숙이 잠든 뒤 그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여백의 삶 그리고 60년을 여백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썼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완성된 글을 읽어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영숙이 캘린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사촌 모임 있는 거 알지?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날이 발표 날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번에는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몇 시에?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왜? 일정 있어.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수업 시간도 오후 2시였습니다. 완벽하게 겹쳤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어. 영숙은 다시 캘린더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그날 가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이 다시 자신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일정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이번만큼은 말해볼까 하는 생각과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옆에서 영숙이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늘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 전화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밝게 말했습니다. 사촌 모임 시간도 내가 다 맞춰놨어. 그 말에는 아무런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박혔습니다. 영숙이 자연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원래 괜찮잖아.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조정 가능한 여백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원래 괜찮은 사람.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든 채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 가족도 함께 있었고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성격이 참 좋으시죠. 맨날 다 맞춰주시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아버지 진짜 편하시죠.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터졌습니다. 그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았던 적이 없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고 산 게 아니라 말할 자리가 없었던 거야.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일정이 먼저였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다음 주 토요일에 갈 곳이 있어?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일정이야. 영숙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촌 모임. 그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냥 편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라지고 싶지 않았어. 그는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울었습니다. 예순이 되도록 내 인생이 없었어.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영숙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토요일에 뭐가 있는데?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어. 석 달째야.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는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이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았어. 내 시간인데도. 영숙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최근까지.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냥 보이고 싶었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어색함이 남았고 침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다녀와. 그는 돌아봤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발표 잘하고 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화센터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앉아 있었고 선생님이 그를 반겼습니다. 발표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 글의 제목은 여백의 삶입니다. 그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59년을 여백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비어있는 시간을 채우는 사람. 불만 없는 사람. 편한 사람.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예순이 되어서야 알았지만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박수를 쳤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데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그는 놀라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들었어. 몰래 왔어. 그는 물었습니다. 사촌 모임은 영숙이 말했습니다. 미뤘어. 당신 발표가 더 중요하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다가왔습니다. 글 잘 썼더라.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둘은 함께 문화센터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색했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모르고 살았나 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말 안 했으니까. 영숙이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말해줄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걸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 그는 캘린더를 열었습니다. 빈칸에 먼저 적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 그리고 그 아래에 다른 일정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주방에서 영숙이 불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해? 그는 대답했습니다. 수업 있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일요일에 외식할까? 당신 좋아하는 식당으로. 그는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일정 먼저 확인하는 거야? 앞으로는. 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수업 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해 써보세요.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준비되었느냐고 누군가 물었다면 그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예순이 되어서야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 썼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다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쳐 오늘 쓴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그는 자신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할 때도 있었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르다는 것을,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여백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예순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말입니다.